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처음에 출판했을 때 어떤 건지, 뭐 친일적인 작가인지 뭐 그런 것 정도 아는 게 중요하고. 친일적인 사람도 많더만 여기. 아니 친일적인 거의 다 당연히 친일적인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근데 옛날에 네,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 시대니까. 네. 하여튼 그런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 김수영 문학관도 갔다 왔네요. 그죠? 엄청 많이 다니시네. 그렇게 다니시면 좋아요. 네. 지금 아니면 천진걸 씨 같은 사람은 죽을 때 거의 굶어 죽었어요. 가난해서. 아니 여기 지금 친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최만식 이런 분들도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은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그 네.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작가의 세계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작품은 어차피 여러분 방송을 들으면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작품 해설이 있는데, 작품 해설 같은 경우는 뭐 다 여러분 못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글씨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70쪽에 보면 그 작품 해설에 해방기 혼란상의 풍자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뭐 이거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게 나오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방송만 들으셔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작가의 작품 세계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 해설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문의 내용은 내가 이제 도저히 읽을 시간이 안 돼서 모른다 하면 어쨌든 AI로 요약을 하든지 하셔서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A학점을 구분하거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아까도 말씀했는지 그 뭐 주인공이 뭐 이렇게 가서 뭐 어디에 갔는데 그 백화점 이름이 뭐냐, 이런 거는 공부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는 문제가 한 몇 문제 있는데, 웬만큼 여러분 공부하면 뭐 B학점 이상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험 문제가 25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만 시험은 25문제 곱하기 2는 50점이잖아요. 25 예? 25분에 푼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 1분씩 푸는 거죠. 하나 1분씩 푸는데 시간이 남아요. 나중에 이게 딱 보면 세 과목을 시험 보는데 10분 만에 푸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 뭐지 현대 문학사 근현대 문학사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선생님. 우리도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 뭐 제가 아니라 문제가 쉽게 나온다니까. 웬만큼 공부하면 생각해야 돼. 네, 그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2학년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 지식을 탐구를 해갖고 내가 무슨 뭘 막 배운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2학기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하든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나는 이것만 넘어가겠다 이것만 넘어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답을 뭐 이게 제가 뭐 찾아다니면서 뭘 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좀 알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155쪽을 좀 보시죠. 155쪽에 뭐 다 여러분이 이제 읽어 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54쪽부터 보죠.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래 보여도 나는, 여기 나는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이래 보여도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나는이 중요하냐면, 원래는 이게 3인칭 서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3인칭 서술이 뭘로 바뀌냐면 1인칭 서술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원래 지금 방산복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3인칭적인 의미로 나오잖아요. 근데 주로 이야기하다가 나는이라고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재밌는 게 이 뭡니까 미스터 방은 뭐 어쩌고저쩌고 3인칭으로 가다가 1인칭으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1인칭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 이야기를 내가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런 어떤 어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155쪽에 그 한 7, 8째 줄에 보면 미스터 방의 징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고,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애비가 집신장수였다. 그러니까 이게 신신조 장수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애비가 집신장수였다는 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방산복 집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그 아비가 집신장수였다 이 말을 모르겠어요. 이 방산복 군대 옆에 써보세요. 집안에 대한 무시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무시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죠, 의미 자체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그런 비하적인 발언이랄까, 그런 뭐 네 아버지가 뭐 청소부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하적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 쭉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데, 여기 이 이야기 좀 해야겠구나. 157쪽을 보세요. 157쪽에 보면 제일 밑에 X라고 나와요. 157쪽 제일 밑에 X라고 나와요. 이 X는 뭘,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X라고 써졌는데, 이건 뭐냐, 장면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장면의 전환, 갑자기 장면 같은 게 전환된다, 바뀐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X라는 것은. 그것도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화자의 서술은 이제 여기서 이거 나레이터라고 하잖아요. 나레이터. 이 작품에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화자의 서술은. 이 화자의 서술은 뭐냐? 이 방산복의 눈부신 발전 동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신기루장수가 어떻게 통역가까지 됐냐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기루 장수를 뭐 신기리 장수라고도 써놨어요. 거기 158쪽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신기리 장수라고 써있죠. 이날도 이게 신기루 장수예요. 신기리라는 게 신을 깁는다는 뜻이죠. 신기리라는 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신기리 장수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헌신발 고쳐준 사람,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신기루 장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통역가이 되는데, 이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작품에서 이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은 되게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미스터 방이라는 존재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뭐 그런 존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미스터 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어 유희라고 하는 말장난. 언어 유희, 펀이라고 하는 FU에 대해서 PU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는 언어 유희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춘향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도 그 뭡니까, 그 이몽룡이 막 그 오래된 가스고 이러니까 서방인지 남방인지 월매가 그런 거예요.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서방은 있는데 남방이 있어요. 서방님한테 서방이잖아 이게. 서방이라는 게, 서방님한테 서방이 왜 서방인지 아세요? 글서자의 방방자예요. 방에서 글만 읽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서방이 서쪽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서방을 가지고 이제 남방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 군정이 1945년에서 몇 년까지 됐죠? 1948년까지 됐죠?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미 군정이 통치를 했어요. 그건 아시죠? 요 시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 방산복은 여러분 이제 책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이제 근접을 하냐면, 이 방산복이 양복을 입고 이 미국군에게 근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책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그 뭡니까, 자기 가치라든가 이런 걸 막 높이는데, 여기 보면 막 이제 영어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160쪽 같은 거 보면 160쪽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밑에서 넷째 줄에 how much 뭐 나오죠. 160쪽에 뭐 얼마입니까? how much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이가 뭐 또샤오치엔 뭐 중국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꾸라 됐을까? 뭐 이렇게 영어적인 표현들이 막 나와요. how much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161쪽에 보면 dirty one, can you speak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정확히 할 줄은 모르는데 이렇게 막 영어를 어설프게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거죠. 미군 장교가 뭐 나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미국 장교에 대한 이야기. 거기 160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들어다 값이 얼마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영어적인 표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스터 방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161쪽의 그 중간 정도 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어떤 말 나오냐면 거진 매일같이 있죠.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미군의 이제 소위와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좀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은 왜 이 작가가 이렇게 썼냐면 이 미군정 초기죠. 미군정의 초기에 이 초기에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이해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부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 방산복에 대한 그 어떤 칭호랄까 이런 게 제일 처음에 꽃빛들이 이렇게 나와요. 꽃빛들이 방산복 갔다가 이것이 다시 그냥 이제 방산복으로 가요. 이게 우리가 올려놔요. 뭐 김씨 이러다가 김 선생 하면 좀 더 이 사람을 좀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 가죠? 미스터 방 이렇게 그러니까 코피들이 방사부 갔다가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되는 거예요. 미스터 방.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방 선생으로 바뀌어요. 그 선생은 아무나 붙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아부한다는 의미로 나타낸다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닌 것 같다가 점점 아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표시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도 보면 161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에 킹 드링크 와인 앤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 약간 콩글리시적인 표현들이 막 이렇게 써놔요. 이 중간에 이 표현들이 참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아부를 막 하다가 아부를 해서 이제 막 잘 사는데 그 165쪽을 165쪽으로 이제 가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친일 세력인 165쪽으로 가면 친일 세력 백두사에 이렇게 집안이 나오니까 집안에 어떤 포악한 생활들이 막 나와요. 어떻게 친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뭐 어떻게 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쭉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167쪽에 보면 167쪽에 아까 제가 미스터 방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찾아서 167쪽에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이렇게 나왔었죠. 나오잖아요. 미시다방. 그러니까 이게 미시다. 그러니까 밑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지저분한 걸 처리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준다. 이건 아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미스터라고 하는 건 미스터와 미시다는 결국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언어 유희라고 했잖아요. 언어 유희이면서 또 하나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말장 이게 말장난이고 중의적 표현이다. 두 가지를 쭉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맞죠? 언어 유희도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러면 실제로 중국에 있는 수양산이 될 수도 있고 수양대군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시다, 미스터 미시다가 언어 유희이면서 중의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극적 아이러니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양치한 물을 처리하고 뭐 그런 게 나오죠. 여기 뒤에 보면 거기 168쪽 168쪽에 밑에서 한 7, 8줄에 거기 보세요. 밑에서 7, 8줄에 보면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발코니죠. 노대라는 게 발코니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금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침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베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그를 찾아오는 S 소위가 현관으로 들어서다 말고
나왔죠?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우는 얼굴 쳐드는 순간과 일치가 되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애구머니 놀라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배앗다진 뱉은 양친물은 여기 나오죠. 희귀한 냄새를 하면서 뭐 백절폭포로 내려와가지고 애써의 얼굴 정통에 자르르 흘렀다. 유 데빌. 이 데빌이라는 건 우리말 악마라는 뜻이구만. 그거 아시죠? 유 데빌. 너 악마의 형제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하면서 쭉 가다가 그 밑에 둘째 줄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항놈의 자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써요. 이건 뭐냐? 시기가 하락된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죠. 그 미스터 방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커플들이 미스터 방 했다가 방씨 뭐 이랬다가 미스터 방 했다가 방 선생 이랬다 오잖아요. 지위를 높여줬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지위가 하락된 거 아니에요? 지위가 하락된 겁니다.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겨. 어퍼컷 밑에서 위로 때리는 게 권투에서 어퍼컷 아닙니까? 결국은 이 내용에서 이 작가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친일파가 몰락되는 거예요. 미군정 시대니까. 친일파의 몰락. 그 다음에 친일파의 몰락되면서 해방이 됐겠죠. 아까 해방 때 45년에서 48년까지가 미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득세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결국 이제 방산복의 이런 그 악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무식한 말로 방산복의 행악이라고 해요. 행악. 악을 행하는 거. 행악. 이 행악을 응징하는 이야기. 이 행악을 한 거에 대해서 어퍼컷을 쳐버린 거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위적 쾌감을 위반하는 거죠. 위반한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그 방산복은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올라가면 보시겠지만 극적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았어요. 극적 아이러니는 뭐냐면 독자는 우리는 알고 있어. 책을 읽은 독자는 알고 있지만 그 인물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S소위는 모르고 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물을 모르는 채 행동하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극적 아이러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모르는 채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S소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양친물을 이렇게 뱉어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반대 결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미스터 방은 여러분 교재 넘겨보세요. 170도를 넘어가면 이 인물의 희화화 상당히 웃기게 드러납니다. 희화화. 인물의 희화화. 그리고 뭐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극적 아이러니라고 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뭐 해방기 훈련상, 해방기 훈련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기회주의자 훈련상과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풍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 아니고 오퍼튜니스트. 이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풍자하는 모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기 훈련상을 상당히 잘 풍자한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해방기 훈련상 풍자의 채만식의 부정정신과 잘난 사람들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이 채만식의 소설의 특별함은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채만식의 소설의 170쪽 보고 있어요. 당대 사회의 잠깐만 어디요? 170쪽에 1번 바로 밑에. 예. 채만식 소설의 특별함은 당대 사회의 부정적 양상을 들추어내고 풍자해낸 데 있다. 이 풍자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풍자. 되게 막 풍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자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희화화도 나오죠. 제가 아까 설명한 세 번째 줄에 희화화. 뭐라고 했어요? 희화화.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부정성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해. 그러니까 cik공이라는 건 옆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다 나오죠. 지식인 계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숙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그 어리석은 아저씨라고 해서 아저씨를 막 이렇게 풍자를 해요. 아저씨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풍자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풍자한 나도 잘못됐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놨어요. 그 다음에 태평천하는
밑에 나오죠. 기득권 계층에 대한 적대적인 풍자. 그래서 이런 식민지하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 최만식의 작품이. 이성만 챙기는 그런 인물들의 행동을 이렇게 익살스럽게 해가지고 우스꽝스럽게 해서 여기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는 말 나오죠. 카타르시스 밑에서 둘째 줄 첫 번째를.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뭐죠? 이게 문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쾌감을 느끼다. 쾌감을 느낀다. 아, 우리 쾌감을 느낀다는데 알려드릴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반은 맞았어요. 즐거움. 정화라고 그래요. 정화. 카타르시스가 우리말로 영어로는 카타르시스인데 이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문학에서 정화. 깨끗한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정화라는 게. 그러니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내용. 원래 이 카타르시스는 원래 뜻은 이 고대 로마의 설사약이었어요. 설사약. 진짜 뜻이. 그래서 여러분 설사약을 먹고 볼일 보면 기분 좋죠. 쫙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사약이라는 뜻이었어. 진짜로. 그게 나중에 정화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내장을 정화시키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카타르시스. 고대 로마의 설사약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되게 희화화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미군 정치하에 조선의 어떤 세력 구도, 뭐 생활, 뭐 세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이 작가는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측면 공격한다. 측공이란 말이 세 번째 줄 나오잖아요. 측면 공격. 측공이 어려우면 측면 공격은 알겠죠. 옆에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최만식의 작품들이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71쪽에 2번 제일 밑에 보세요.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거기 2번에 보면 찾으셨죠? 낫도깨비들이 사는 방식. 미스터 방의 주인공도 잘난 사람들 중에 하나다. 1946년 6월.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이잖아요. 발표된 짧은 소설로 부제가 아까 설명했죠? 주출, 망량지도, 기일, 낫도깨비 그림 1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설명가 나오네요. 낮에 나돌아다니는 염치 없는 도깨비 나오죠? 지금 172쪽 셋째 줄 나오잖아요. 낯가죽이 두껍고 하는 짓이 무지한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스터 방의 주인공 방산복이 어떤 사람인지 머슴살이 하다가 뭐 나오죠? 쭉 10년 동안 일본에 가가지고 방황하고 들어와서 결국 일자리를 막 찾다가 빈둥거리다가 뭐 신규 장수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 달라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동량으로 배운 영어로 미군의 통역관이 돼. 아까 했었죠. 에스토이의 코피뚜리 삼보기가 해방이 되고 미시다방이니까 으로 변신한 것이다. 3일 만에 뭐 전세방에 소화 전택으로 이사하고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잘 나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까 설명했죠. 방산복이 뱉은 양친물이 자기 상관 에스토이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끝나지만 그의 운도 끝났다. 안 봐도 알겠죠. 여러분이 뭐 책에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인물의 희화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희화화. 뭐라고 해서 희화화가?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웃기게 표현하는 건데 풍자. 영어로 세타이어라고 해요. 세타이어. 세타이어라고 써있죠. 풍자. 자자가 찌를 자자예요. 찌를 자. 여러분 자객 들어봤어요? 자객? 그 자객할 때 이 자자 쓰는 거예요. 자객이 그래서 이 자객이라는 글자가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이 칼이잖아요. 칼 들고 있는데 여기 나무잖아요. 나무에 여기 복면이에요. 복면. 나무에 이렇게 복면 쓰고 숨었다가 칼 들고 있는 사람. 이 자객이.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 뭡니까 자금성 이런 데 가보면 나무가 있나요 없나요? 중국에. 나무가 없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면 자객이 주로 나무에 숨는단 말이에요. 나무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안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론 나무가 없지는 않지만 그 중국의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궁궐이라든 이런 데 가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면에 이런 데 별로 안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어떤 전통이에요. 자기가 할 때. 어쨌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풍자의 모습, 왜곡하는 모습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왜 쓰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작가는 일제 말기에 이 사람들 지금 친일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친일 행적을 뭐 자기뿐이 아니라 친일 행적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자책하는 거예요. 일제 말기에 친일 행적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람 아까 친일을 했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반성을 한다고 그랬죠. 낙창을 해요. 시골로 가서 두문불출, 바깥으로 안 나온 두문불출하면서 이 쓴 작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약간의 자기의 삶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어떤 친일파로 행세하던 자들이 과거를 숨기고 득세하고 또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부정적인 현실 이런 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친일 작가들이 친일파로 행세하던 자들이 과거를 숨기고 득세해서 사리사욕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발한, 그러니까 이게 고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삶의 고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희화화하는 게 되게 많은데, 자 보세요. 173쪽 보세요. 173쪽 좀 더 읽어보면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화자는 첫 장면부터 청탁을 주고받는 방산복과 백주사 모두에게 거리를 두고 희화화. 보세요. 희화화란 말 계속 나오죠.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외국 점령군의 빌부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마음을 감추고 비위를 맞추는 백주사. 엉터리 영어로 평생 잘 살 것처럼 거드름 피우는 방산복이나 한심하게 마찬가지다. 양심도 염치도 없이 한몫 잡아 잘 살아볼 생각밖에 없는 인물들인 것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적 현실 이런 것을 고발한다. 넘겨보세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3번으로 가면 해방기 미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써져 있어요. 있죠? 3번에. 그래서 이제 해방기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밑에서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174쪽에 상하이죠. 상하이에서 얻어들은 영어 실력으로 미군 장비의 통역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문화에 무지하고 이득을 해만된 밝아서 경회루가 되게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임금이 기생을 데리고 놀던 곳이라고 하고 경회루를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경회루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정말 유명한 뭐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뭡니까 학술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양장하는 것을 서양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어서라고 포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이죠. 자, 175쪽 마지막 단락. 그래서 더 과장된 것은 자, 두 번째 줄입니다. 해방 후에 방산복이 삶이다. 통영일을 시작하자 일주일 만에 전 재산의 2배나 되는 돈을 받고 사흘 만에 연못에서 잉어가 뛰노는 이런 벼락부자가 있나? 이건 너무 호화 주택으로 이사 사흘 만에. 와, 천하의 백비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찾아온다. 그러니까 미스터 방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다 밑줄치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미국의 힘을 과장하여 그린 것이다. 과장해서 exaggeration 과장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세태의 풍자를 통해서 과도기라는 건 뭡니까? 과도기라는 것은 일제 치하에서 이제 미군정으로 가는 그 중간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그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천착이란 말이 또 문학 공부하다 많이 나오는데요. 깊이 파고드는 것. 그래서 이 문학 공부하다 보면 천착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천착이 뭐냐 하면 그러면 깊이 파고드는 거. 그러니까 원래 천착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굴삭기 같은 거 있죠. 땅 파는 거. 두두두두두 막 아침에 파잖아요. 공사할 때. 그걸 천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깊이 파고드는 거. 그래서 타개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말단 통역 간의 부정과 행포. 자, 여기다 밑줄 주세요. 말단 통역 간의 부정과 행포, 미국 문화 유입에 따른 전통의 해체, 자본주의 지배에 물들어가는 한국의 현실을 우려하고 폭로하고 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풍자적인 작품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되게 현대판 박지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만식 작가처럼 그 현실에 대해서 풍자를 잘하는 작가가 없어요. 상당히 현실을 풍자하면서도 읽어보면 여기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면 상당히 글을 뭡니까 잘 써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까도 판소리체의 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이렇게 아주
잘 아주 의미 있게 쓴 작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